어제도 그랬을 거예요. 하루 종일 점심값 아끼겠다고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우고 스타벅스 커피 5,000원도 고민하면서 버텼습니다. 그런데 밤 11시가 되면 이불 속에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쇼핑 앱을 켜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. 이미 색깔별로 3개나 있는 틴트를 또 담아요. 그리고 사실 잘 쓰지도 않을 것 같은 귀여운 키링을 구매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눈 뜨자마자 배송 준비 중 알림을 보고 멍해지는 거예요. 내가 왜 이걸 샀지? 취소하려고 보면 이미 늦었습니다. 이거 절제력이나 의지력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. 여러분의 뇌가 하루 종일 두들겨 맞으면서 버티다가 밤 11시에 힘들다고 백기를 든 겁니다. 근데 진짜 소름이 돋는 건요, 이 백기 뒤에 숨겨진 심리입니다. 한번 솔직하게 따져볼게요. 낮에 나는요, 점심 메뉴 고를 때 8,000원은 좀 비싸다 하면서 6,000원짜리 김치찌개 백반으로 갈아타는 사람입니다. 커피 한 잔도 쿠폰 있는 대로 가고 택시는 꿈도 안 꾸고 버스 환승까지 해가면서 200원을 아끼는 사람이에요. 그런데 밤에 나는요,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. 지그재그, 쿠팡, 올리브영, 무신사, 앱을 돌려가며 장바구니를 채우고 있죠. 3만원짜리 잠옷, 안 써본 브랜드, 귀여운 거 같은데 쓸데가 없는 폰 케이스. 낮에 2,000원 아낀 건 이미 기억에서 증발해버렸어요. 에이, 3만원인데 뭐? 이 정도는 나한테 주는 선물이지. 오늘 하루 고생했으니까.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 있죠? 본인 입에서요.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런 말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. 사실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. 멍청비용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. 하루 종일 참고 참다가 폭발하듯이 쓰는 돈. 택시비가 됐든 배달비가 됐든 올리브영 세일이 됐든 그날 내가 받은 스트레스에 대한 벌충처럼 돈을 쓰는 거죠.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. 이게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가 아니라는 겁니다. 사실 이건 스트레스 해소라기보다는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일종의 SOS 신호에 가까워요. 근데 이 SOS의 정체를 모르면 아무리 다음 달부터는 아끼자 다짐해봤자 매달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현상을 심리학적으로 깊이 파보려고 합니다. 근데 미리 하나 말씀드릴게요.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오늘 밤 쇼핑 앱 켤 때 느낌이 좀 달라질 거예요. 아, 지금 이게 그거구나, 딱 그 심리구나 하고 자기 뇌 상태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. 그러면 스스로를 통제하기가 쉬워집니다. 자, 아침에 출근하는 장면을 떠올려 볼게요. 만원 지하철에서 누가 내 발을 밟아요. 화가 나죠? 근데 참아요. 회사 도착하면 팀장이 이거 오늘까지 해놔 하고 던져요. 어이없죠? 근데 참아요. 점심에 같이 밥 먹자던 동기가 갑자기 빠져요. 서운하죠? 근데 티 안 내요. 오후에 고객한테 전화와서 이유 없이 화풀이를 당해요. 억울하죠? 근데 웃으면서 네, 죄송합니다 해요. 하루에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벌어지는지 세어본 적 있어요? 이 참는 행위 하나하나가 사실 여러분 뇌의 배터리를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. 심리학에서 유명한 초콜릿 쿠키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. 사회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가 실험한 건데요. 실험실에 사람들을 불러놓습니다. 그러고 갓 구운 초콜릿 쿠키를 테이블 위에 올려뒀어요.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지는데 한쪽 그룹한테는 쿠키 드세요 라고 했고 다른 한쪽 그룹한테는 쿠키는 건드리지 마시고 옆에 있는 무 먹으세요 라고 한 거예요. 눈앞에 갓 구운 쿠키가 있는데 무를 먹으라니 참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겠죠. 그 다음에 두 그룹 모두한테 아주 어려운 퍼즐을 풀게 했어요. 쿠키를 마음껏 먹은 그룹은 평균 20분 정도 버티면서 퍼즐에 매달렸는데 물을 먹으면서 쿠키를 참았던 그룹은 8분 만에 포기해버렸어요. 쿠키를 참은 것뿐인데 왜 퍼즐 푸는 끈기까지 줄어든 걸까요? 쿠키를 참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린 거지 의지가 약한 건 아닐 텐데 하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. 맞아요. 정확히 그거예요. 인간의 의지력은 무한하지 않아요. 스마트폰 배터리처럼 쓰면 쓸수록 닳는 유한한 에너지 같은 거예요. 바우마이스터는 이 현상을 자아, 고갈, 영어로는 에고 디프리션이라고 불렀어요. 쉽게 말해서 우리 뇌에는 참을성 배터리가 있는 거예요. 이 배터리는 뭔가를 참을 때, 감정을 억누를 때,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할 때마다 소모돼요. 그리고 이 배터리가 바닥나면 이성이라는 브레이크가 고장나요. 자, 다시 직장인의 하루로 돌아가 볼게요. 아침부터 감정 참고, 눈치 보고, 하기 싫은 일 하고, 웃기 싫은데 웃고, 짜증나는데 꾹 누르고, 이걸 8시간, 9시간, 어떤 사람은 12시간 동안 반복한 겁니다. 퇴근할 때쯤이면 이 참을성 배터리는 이미 바닥이죠. 1%도 안 남은 거예요. 그 상태로 집에 와서 이불에 눕는 순간 뇌가 이렇게 말합니다. 더 이상 못 참아. 뭐라도 하나 줘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배터리가 방전된 것까지는 이해가 되잖아요. 그런데 왜 하필이면 쇼핑인 걸까요? 피곤하면 그냥 자면 되지. 왜 굳이 쇼핑 앱을 켜서서 뭔가를 사야 직성이 풀리는 걸까요? 운동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니고 하필 결제 버튼을 누르는 행위에 손이 가는 데는 아주 소름 돋는 심리학적 이유가 있어요. 이 이유를 모르면 방금 배운 자아고갈 이론도 그냥 피곤하면 돈 쓰게 되는구나 수준에서 끝나버리거든요. 하나 물어볼게요. 직장에서의 하루를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게 뭐가 있어요? 몇 시에 출근할지 회사가 정합니다. 뭘 할지 그건 상사가 정하고요. 언제 밥 먹을지 이건 또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어요. 고객한테 뭐라고 할지 이것도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. 심지어 화장실 갈 타이밍조차 눈치 보면서 가는 사람도 있죠. 하루 종일 내 삶의 리모컨이 남의 손에 있었던 겁니다. 인간은 이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는 느낌을 잃어버리면 엄청나게 불안해져요. 이건 본능입니다. 진화적으로 보면 통제감을 잃는다는 건 생존의 위협이 된다는 신호거든요.
그래서 뇌는 어떻게든 이 통제감을 되찾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. 그러면서 가장 빠르고 가장 쉽고 가장 즉각적으로 내가 뭔가를 결정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요. 결제 버튼입니다. 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시간에 산다. 이 한 문장 안에 하루 종일 빼앗겼던 주도권이 한꺼번에 돌아오는 느낌이 압축되어 있어요. 심리학에서는 이걸 보상적 통제라고 불러요. 한 영역에서 통제감을 잃으면 다른 영역에서 과잉으로 통제하려는 심리 기제인 거죠.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. 하루 종일 참고 버티면서 의지력 배터리가 바닥나고 동시에 내 삶의 주도권을 남한테 빼앗긴 느낌이 쌓이고 이 두 가지가 겹치는 시간이 딱 밤 11시입니다. 브레이크는 고장났고 통제감은 바닥이고 그 상태에서 쇼핑 앱의 결제 버튼은 3초 만에 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만들어주는 마법 버튼처럼 느껴지는 거죠. 솔직히 지금 이 이야기 들으면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 드는 분 계실 거예요. 근데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어요.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. 하루를 그렇게 치열하게 꾹꾹 참아내면서 살아낸 뇌가 마지막으로 보내는 자연스러운 비명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하고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. 다만 결제 버튼이 주는 통제감은 3초짜리 진통제일 뿐 치료제가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다음날 아침 카드값 확인하는 순간 그 통제감은 더 무참하게 무너져 내려요. 또 이러고 말았네 이러면서요. 그러면 또 자책하고 자책한 스트레스가 쌓이고 밤이 되면 또 결제 버튼을 누르고 이 굴레가 반복되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? 핵심은 간단해요. 돈을 안 쓰는 법을 찾으라는 게 아닙니다. 돈을 안 쓰고도 내 삶을 내가 쥐고 있다는 느낌을 뇌한테 돌려주는 법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. 결제 버튼이 채워주던 그 빈자리를 다른 걸로 메꾸는 거죠. 방법이 거창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너무 작아서 이게 진짜 되나 싶을 정도예요. 첫 번째, 퇴근하고 집에 오면 쇼핑 앱 열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하세요. 방에 아무거나 하나 정리하는 거예요. 책상 위에 굴러다니는 영수증 버리기, 옷 한 벌 개기, 서랍 하나 정돈하기. 뭐든 상관없습니다.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요. 내가 내 공간을 정리했다는 사실 자체가 뇌한테 나는 지금 내 환경을 통제하고 있어 라는 신호를 보내거든요. 아주 작지만 진짜 통제감이에요. 결제 버튼이 주는 가짜 통제감이 아니라요. 두 번째, 밤 11시에 쇼핑 앱에 손이 갈 때 딱 5초만 멈추고 스스로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. 나 지금 이거 진짜 갖고 싶은 거야? 아니면 뭔가 결정하고 싶은 거야? 이 질문 하나가 뇌의 자동 모드를 수동 모드로 바꿔줍니다. 심리학에서는 이걸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왜 이러는지를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거예요. 아, 내가 지금 물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통제감이 필요한 거구나. 이 자각이 생기는 순간 결제 버튼의 유혹이 확 줄어들어요. 물론 이게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아요. 솔직히 5번 중에 3번은 그냥 결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. 왜냐면 지금까지는 나는 왜 이렇게 못나서 매일 충동 구매를 하지? 하고 자책했다면 이제는 아, 오늘 뇌의 배터리가 다 닳았구나. 그래서 통제감을 되찾으려고 이러는 거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. 자책과 이해 사이의 차이는 생각보다 커요. 자책은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어서 내일 밤의 충동을 더 키우지만 이해는 그 굴레를 한 바퀴씩 줄여주거든요. 사실요. 여러분들 오늘 밤에도 이불 속에서 쇼핑 앱을 켜게 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그때 이 영상이 딱 한 번 스쳐 지나가면 좋겠어요. 지금 이건 내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내가 하루 종일 맞으면서 버티다가 내지르는 비명이구나. 그 한마디가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결제 버튼 위에 올려놨던 손가락이 한 번쯤은 멈출 수 있을 거예요. 그나저나 여러분은 밤에 주로 뭘 사세요?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도 어젯밤에 당근마켓에서 안 쓸 거 또 찜해놨거든요. 이게 인생인가 봅니다.